안녕하세요. 삼성생명 DCIRP 고객을 위한 퇴직연금 5분 투자 시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 이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AI부터 자원, 원전까지 그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 전쟁 시대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 내 공급망 재설계의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이미 LCD나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부상에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기술 기준의 우방 중심 공급망 재배치로 고부가 산업인 조선과 방산, 원전 등에선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앞으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신냉전 시대, 트럼프의 수혜 산업을 찾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부를 되찾을 것이라며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관상에 올랐었죠. 트럼프는 일기 때보다 더 독하게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정책에 대해 취임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년이 아닌 3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모든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트럼프 2기는 단순한 일기의 연장이 아닌 철저하게 미국 이익을 중심으로 무역부터 안보, 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국제 질서가 달라지고 미국 우선주의 기초 아래 많은 기업들도 체질 개선에 나설 듯합니다. 트럼프의 약속은 크게 보호무역주의, 감세 정책, 규제 완화,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분류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인세를 인하하고 관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에너지 독립과 전략망 형대화, 효율적인 정부 운영 등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미 답지를 몇 개 집어주었는데요. 바로 방산과 조선입니다.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취임 전부터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을 정도였죠. 이 외에도 가상자산이나 우주 등 트럼프 정권에서 혜택이 기대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그룹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자국 선박 수출은 물론이고 MRO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국은 미국의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중심에 하나오션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오션은 LNG 운반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면서 석유, 가스 생산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LNG 및 원유 운반선의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난 수주를 한화오션이 많이 담당하리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셈이죠. 트럼프 입점령 시대 상선과 해양, 특수선, MRO까지 전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선과 함께 트럼프 수혜주를 꼽히는 것은 단연코 방위 산업일 겁니다. 트럼프 2.0이 시작함과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나토 회원국 대상으로 압박을 가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은 GDP 대비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압박 속에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면 장비나 무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K방산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글로벌 방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트럼프 2기 정부 수혜 테마는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우주항공과 방위, 조선 등의 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플러스 하나그룹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트럼프 수혜주를 앞에서 살펴봤다면 좀 더 안전하고 긴 안목에서의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에 투자하는 건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한민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투자자들의 국장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자본시장의 본질적인 변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법 개정, 주주 환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국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개별 종목을 직접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900여 개의 코스피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아 코스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200 종목을 모은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한다면 소액으로도 국내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대체로 유사한 성과를 보입니다. 결국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비슷한 성과를 내는 ETF라면 이왕이면 비용이 적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플러스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실부담 비용을 부담합니다. 실부담 비용은 총보수 플러스 기타 비용 플러스 매매 중개 수수료를 모두 합친 숫자로 의미 그대로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코스피 200에 투자할 수 있는 ETF 가운데 플러스 200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플러스 200의 보수율은 0.017%, 기타 비용은 0.02%, 매매 중개 수수료는 0.016%로 이 모든 비용을 합친 플러스 200의 실부담 비율은 0.0526%입니다. 즉 1년 투자하는 동안 투자금의 0.0526% 수준의 비용만 부담한다면 코스피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질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한국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플러스 200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중 패권 전쟁은 이제 시작하는 초전 상태입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앞으로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될 신냉전의 헤게모니 싸움 한복판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플러스 하나그룹지 ETF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5천을 향한 정부의 적극적인 증시 활성화 정책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흐름에 탑승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 200 ETF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ETF였습니다. 감사합니다.